이해가 되지 않는 고대사 중 하나가 바빌론의 옥상 정원입니다. 기원 전 612년에 옥상에 과선을 만들고 흐르는 연못까지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1년 중국 상해에서 그 옥상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1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지붕에 살고 있는 건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혼합시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작가는 토마스 헤드윅입니다. 영국의 다빈치라는 그는 뉴욕의 베슬로 이미 유명하고 한강 노들성 공모에도 참가했던 이 시대의 천재 작가입니다. 제가 토마스를 건축가라 하지 않고 작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천개의 숲 프로젝트에서도 그가 풀어가는 방법은 건축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개의 숲 프로젝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콘크리트 기둥 윗부분을 꽃봉오리처럼 벌려서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예술가들을 참여시킨 콜라보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모간사 노드라는 그래피티 벽화 거리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밀가루 공장이었지만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관광지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개발하면서 예술가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쇼핑몰 남쪽 40m 높이의 벽과 실내 공간을 내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건물도 살고 쫓겨가는 예술가도 살린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특별한 토마스는 이것 때문에 더 특별해지고 건물까지 특별해졌습니다. 그 결과 낮에는 그래피티 쪽에 사람이 모이고 밤이 되면 건물 뒤가 사람이 모이는 포토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 강에서 보는 야경은 마치 영화 아바타 별나라에 온 것처럼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누구나 사진만 찍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울대학 건축산업전략과정이라는 ACPMP에서 건축 공부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분은 상하이 헤드윅에서 제일 높은 대장 클렉 밀러입니다. 클렉 밀러가 하는 말은 상해에 이런 쇼핑몰이 100개가 넘는다. 다른 데는 다 특별하지 않고 고만고만하다. 그런데 지들이 만든 천개의 숲은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현장까지 와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느낀 것이지만 이제는 건축도 특별해야 합니다. 이 천개의 숲도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을 특별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나무를 심은 꽃봉오리 모양의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뉴욕의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를 만든 그 파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리틀 아일랜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바로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가정이 생깁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뉴욕에서 강 바닥에 파일을 심어 성공했던 것을 중국 상해로 가져와서 그 파일을 육지에 심고 거기에 건물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템을 또 한 번 응용해서 그 패턴으로 또 한 번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헤드윅을 천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를 건축가로 알고 있지만 그는 분명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고 이런 가구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구 디자인뿐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들과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고 그것이 지금 그가 천재라는 말을 듣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의상 디자인을 하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디자인을 하던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앙드레 김입니다. 그 작업을 앙드레 김도 좋아했지만 대중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 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와 함께 한 것입니다. 하여간 토마스 헤드윅은 200명의 스태프와 함께 건축비를 따지지 않고 남다른 예술적인 형태부터 만들고 나서 건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예술적 가치가 먼저이고 기능은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그 설계는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에이럽입니다. 이 에이럽이
지구상의 어려운 설계는 전부 다 해결해 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홍콩 주화의 마카오 대교,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런던 아이, 싱가포르 창의공항,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설계에는 항상 에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토마스 헤드윅의 대표작 베슬도 에이럽이 참여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리틀 아일랜드 그리고 상하이 청계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술적인 설계는 토마스 헤드윅이 했지만 어려운 시공 설계는 에이럽이 모두 해결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토마스 헤드윅이 천재가 된 이유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못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만한 예술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건축 초기 단계에서 예술가를 참여시키면 더 특별한 설계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 설계가 마음에 들면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멈춰도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모험도 아니고 개척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성에서 앙드레김과 함께 목동 트라페리스를 건축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 일입니다. 토마스 헤드윅이 천재가 된 것은 딱 이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다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